김주걸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항상 우리 주말만 되면은 뭔가 하나의 토픽을 잡아가지고, 그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여러 가지 주식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스터디 제목은 보다시피 선물 차익 거래와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예고해 드렸듯이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매, 특히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물이 주가를 아래쪽으로 끌어내리고 있는데 도대체 이 프로그램 매매가 뭐냐? 프로그램 매매가 그 컴퓨터 가지고 거래한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프로그램 매매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에 미치는 관계를 잘 알고 있어야 주가를 예측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선물의 차익 거래, 그죠? 비차익 거래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당장 뭐부터 알아야 되느냐 하니까 선물의 이론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알아야 됩니다. 자, 선물 이론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선물 이론 가격이라는 것은 현물 가격에다가 보유 비용을 더하고 거기에다가 편의수익을 뺀다. 뭐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유 비용이 뭐냐? 보유 비용이란 그야말로 보유 비용, 캐리 코스트라 그래가지고 현물을 쭉 들고 가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죠. 현물을 사면 당장 뭐가 들어갑니까? 그 돈 가지고 은행에 예금 안 하고 현물을 사니까 이자 비용이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을 할 경우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만은 금이나, 그죠? 원유 같은 경우에는, 예? 금이나 원유 같은 경우에는 금을 현물로 사면은 당장, 금은 좀 그렇고, 원유 같은 걸 갖다가 사면, 그죠? 그 원유를 집에 둘 수 없으니까 창고 비용이 들겠죠. 또는 옥수수, 마찬가지입니다. 상품 선물 같은 경우에 옥수수도 왕창 사가지고 창고에 넣어야 되니까 창고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옥수수나 원유 같은 경우에는 혹시 불나든지 해가지고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보험료 등등등의 비용이 들어가죠. 다시 말해서 보유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캐리 코스트라고 합니다. 캐리 코스트.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 주식의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식의 경우에는 뭐 창고 비용이 들어갈 수도 없고, 그죠? 보험료 들어갈 수도 없고, 오로지 이자율밖에 없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선물이라는 게 그 다른 선물도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보유 비용. 이거. 그 다음에 편의수익이 뭐냐? 자, 편의수익이 뭐냐니까, 그 해당 상품을 가지고 있으면 얻는 이익이라는 이야기죠. 현물로 쭉 가지고 있으면 얻는 이익입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현물로 계속 가지고 있으면 연말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각 회사에서 감사의 보답으로 뭔가 주죠. 그죠? 무엇입니까? 배당금을 주죠. 그죠? 등등. 또는 가지고 있다가 그냥 현물로 가지고 뭐 하니까 다른 사람은 빌려줘요. 대여수수요. 이런 것들은 현물로 보유하는 데 있는 비용이 아니고 도로 이익이죠. 그죠? 이게 이제 편의수익이라 그래요. 그래서 현물 가격에다가 비용을 더하고 그다가 수익을 빼야 이 두 개가 코스트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코스트.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이론 선물 가격은 현물 가격에다가 보유 비용을 더하고 편의수익을 뺀다. 이렇게 말하는데 현실에서는 그냥 편의수익 따로 보유 비용 따로 말하지 않고 그냥 보유 비용 더하기 편의수익 전부를 갖다가 통칭 캐리 코스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쉽게 말해서 선물의 이론 가격은 뭐 더하기 뭐야? 현물 가격 플러스 캐리. 그죠? 캐리 코스트. 캐리 코스트 또는 캐리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론 선물 가격을 계산해 보시오. 다음 같은 경우에 자, 현물 가격이 100이고 금리가 3이고 3%이고 기간은 6개월이다. 그럼 이론 선물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현물 가격에다가 보유 비용을 대야 되니까 자, 현물 가격이 100이고 보유 비용은 오늘 100에 사가지고 금리가 몇 프로 들어가요? 3% 이자 비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간이 6개월이니까 1년에 절반 2분의 1 들어가니까 얼마야? 101.502 선물의 이론 가격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현물 가격에다가 이자까지 포함한 것이 선물의 이론 비용이다 라고 이론 가격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문제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 선물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데, 예를 들어서 현물 가격이 이거다. 현물 가격에다가
사실 현물 가격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죠? 현물 가격이 왔다 갔다 아래로 막 움직이는데,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럼 너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현물 가격 예를 들어서 직선 움직인다 치자 이거죠. 가정합니다. 아주 비현실적인 가정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 기간인데, 만기까지 현물 가격이 꾸준하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움직였다 치자 이거죠. 현물 가격이. 그러면은 현물 가격에다가 캐리, 그죠? 여기까지가 뭡니까? 보유비용, 그죠? 캐리를 더하면은 뭐가 되죠? 이게 이제 빨간 색깔이 이론 선물 가격이 되겠죠. 그죠? 빨간 색깔이 이론 선물 가격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시장에서의 선물 가격하고 이론 선물 가격 같으냐? 같지 않습니다. 보다시피 실제 선물 가격은 이론 선물 가격 중심으로 오락가락 움직입니다. 이럴 때 이론 선물 가격에서 현물 가격을 뺀 그 요 차이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캐리라고 하죠, 캐리. 반면에 실제 선물 가격, 까만 색깔에 실제 선물 가격하고 현물 가격의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베이시스라고 그래, 베이시스. 자, 그런데 시장에서 통상 베이시스의 경우에 여러분들 아마 콘텐고 혹은 백오데이션 이런 말 들어보시지 모르겠습니다만 콘텐고는 뭐냐? 베이시스가 플러스일 때를 콘텐고라 그러고요. 백오데이션은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된 상태를 우리가 백오데이션이라 그럽니다. 자, 그다음에 통상 시장에서는 이론 캐리란 그러고 이론 베이시스라 그래. 이렇게 캐리를 이론 베이시스라 그래. 반면에 그냥 베이시스를 뭐라 하느냐? 그냥 시장 베이시스라 그래요. 그래서 캐리가 뭐라고요? 이게 이론 베이시스. 그렇죠? 이론 베이시스. 반면에 베이시스를 뭐라 그래요? 베이시스를 시장 베이시스. 시장에서 그래되고 있다 해서 시장 베이시스다라고 말하죠. 자, 그래서 아까 컨텐고, 백오데이션 이야기를 했는데 컨텐고는 그러니까 베이시스가 뭐라고요? 실제 선물 가격에서 현물 가격을 뺀 건데 콘텐고라는 이야기는 베이시스가 플러스인 상태를 말하죠. 그죠? 그리고 백오데이션 상태라는 이야기는 뭐야?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물 가격이 100인데 선물 가격이 104다. 하면은 선물 가격에서 현물 가격 빼면은 베이시스가 얼마야? 플러스 4죠. 이런 상태를 뭐라 그래? 콘텐고. 반면에 현물 가격이 100인데 예를 들어서 선물 가격이 97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선물에서 현물 가격 빼면은 베이시스가 얼마야? 마이너스 3이죠. 이걸 뭐라 그래요? 백오데이션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백오데이션 상태가 왜 나타나느냐? 시장에서 향후 전망이 압도적으로 약세 기조이기 때문에 선물을 매도 물량이 많아가지고 선물을 많이 치다 보니까 현물 가격보다 선물이 먼저 움직여서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낮아지는 현상, 이런 현상을 우리가 백오데이션 상태다라고 말하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그러면 문제는 시장에서 베이시스, 그죠? 통상 뭐라 그래요? 시장 베이시스하고 캐리, 이론 베이시스가 같아야 되는데, 이론적으로 보면은 같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안 같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거 지워볼까요? 몽땅 다 지워보면은, 이 빨간 게 이론 가격이죠. 그죠? 현물 가격은 파란 게 현물 가격이죠. 그러니까 요 차이가 뭐라고요? 베이시스. 근데 실제 선물 가격은 아래로 막 움직이니까 빨간색으로 나타내는 이론 가격하고 실제 선물 가격 같아요, 달라요. 다른 말로 말해서 요 차이, 이론 가격과 현물 가격의 차이가 캐리고, 그죠? 그 다음에 실제 선물 가격하고 뭡니까? 현물 가격 차이를 베이시스라고 한다면 베이시스와 현물 캐리가 같아요, 달라요? 같은 경우가 거의 없어요. 같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시장이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별로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시장이 어떤 상태라고요? 불균형 상태라는 이야기죠. 그죠? 균형 상태가 아니고 불균형 상태란 말입니다. 이럴 때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은 무슨 거래할 수 있다고요? 차익거래, 재정거래의 찬스가 발생합니다. 리스크가 없는 무위험 차익거래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현물하고 선물과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가지고 베이시스와 캐리가 같지 않다는 이용해가지고 거래합니다.
어떻게 거래하느냐? 싼 거는 당연히 사겠죠. 그죠? 싼 거는 사고, 비싼 거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팔아야 되겠죠. 그죠? 자, 어떻게 하는지를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드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현재 현물 가격이 100이고, 그 다음에 실제 선물 가격이 104이고, 그죠? 금리가 3%이고, 기간이 6개월이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론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우리가 계산했듯이 이론 선물 가격은 100에다가 캐리, 그죠? 100 곱하기 3%에다가 6개월 2분의 1 해가지고 더하면은 101.50이 이게 이론 가격이죠. 이 이론 가격이 101.50입니다. 근데 실제 선물 가격이 얼마라고요? 104니까 두 개가 다르죠. 그죠? 이론 가격하고 실제 가격이 다르죠. 거꾸로 이야기해서 베이시스와 캐리가 다르죠. 그죠? 그죠? 베이시스는 얼마가 돼야 돼? 100에서 104니까 베이시스는 얼마예요? 4죠. 그죠? 캐리가 얼마라고요? 캐리는 계산하면은 100 곱하기 3%니까 캐리는 얼마예요? 1.5니까 두 개가 4하고 다르잖아요. 혹은 104하고 다른 말로 104하고 101.5고 다르잖아요. 그죠? 자, 실제 선물 가격은 이론 가격 101보다도 높아요, 낮아요? 높죠. 비싸죠. 그러니까 실제 선물 가격이 이론 가격보다 비싸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싼 놈은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팔아야죠. 선물은 팝니다. 자, 선물을 팔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팔았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왜? 선물을 팔아버리면 환율이 선물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낭패니까 선물을 팔자마자 동시에 제각 현물을 삽니다. 언제? 오늘 1월 23일 날 재빨리 삽니다. 그리고는 6개월짜리니까 6개월 동안 가만히 있습니다. 100에 사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00에 샀으니까 캐리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100에 사가지고 3%의 금리가 6개월 동안 들어가니까 캐리 비용이 1.5가 들어가죠. 그죠? 1.5가 들어가죠. 그죠?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1월 23일에 현물을 샀다가 선물을 팔았으니까 이때 언제 주느냐? 7월 23일 날 그때 가서 선물을 판 걸 갖다가 뭐로 줍니까? 현물상을 가지고 가져가라고 줘버립니다. 그러면 나는 104에 산 거를 100에 산 거를 104에 팔았으니까 차이가 얼마입니까? 요에서 4 먹죠. 그죠? 반면에 내가 이걸 들고 가느라고 얼마 들었습니까? 1.5만큼의 재고 비용이 들어갔죠. 그죠? 얼마 들었습니까? 계산하시피 100에서 3% 곱하기 2분의 1 해가지고 1.5만큼의 뭡니까? 코스트 들어갔죠. 결과적으로 얼마 이익입니까? 4에서 1.5니까 1.5가 아니고 얼마? 2.5 이익이네. 그죠? 미스타이핑 2.5 이익이죠. 그죠? 2.50만큼의 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이런 거를 뭐라고 하느냐? 현물을 샀다 그래서 현물 기준으로 말해요. 차익거래는 차익거래인데 이런 차익거래를 현물을 샀다 그래서 뭐라 그래? 매수 차익거래라 그래요. 매수 차익거래. 여기는 매입이라 했습니다만은 매수 차익거래. 그죠? 매입 차익거래, 매수 차익거래 뭐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에 또 다른 예를 봅니다. 혹은 시장에서 현물 가격이 100이고 그죠? 근데 선물 가격이 97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금리는 3%이고 아까 똑같이 기간 6개월이다 하면은 우리가 아까 계산했듯이 이론 선물 가격은 101.50이죠. 그런데 선물 가격이 얼마라고요? 97이니까 실제 선물 가격하고 이론 가격하고 다르죠. 그죠? 근데 이 97은 이론 선물 가격보다 비싸요, 싸요? 싸죠. 싸니까 됩니까? 사야지. 그래서 선물을 싸니까 삽니다. 얼마에 삽니까? 97에 사자. 또 선물을 사자마자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샀으니까 뭐 하나 팔아야죠. 현물을 팔죠. 현물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물을 시장에서 빌려가지고 팝니다. 현물을 팝니다. 자, 현물을 팔았으니까 주식을 팔았으니까 현금이 생기겠죠. 그죠? 현금이 생기죠. 이 현금을 6개월 동안 운용합니다. 현금을 3% 금리고 100에 팔아가지고 6개월이니까 1.5만큼의 운용 이자 수익이 생기죠. 그죠? 이자 수익이 그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지나서 7월 23일이 되면은 우리가 선물을 샀으니까 그 날짜로 7월 23일에 선물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현물 빌린 거를 갚아주면 되죠. 그죠? 갚아주면 되죠. 그러면 거래가 끝납니다. 자, 얼마를 먹었습니까? 내가 현물을 얼마에 팔았죠?
100에 팔았죠. 그죠? 그걸 얼마에 샀어? 똑같은 걸 갖다가 선물 6개월 뒤에 97로 샀죠. 그러니까 100에 팔고 97에 사서 여기서 3 먹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야? 이자 이익이 얼마 생깁니까? 1.5만큼의 이익이 생기죠. 결과적으로 얼마 이익이 생깁니까? 4.5만큼의 안전한 수익이 생기죠. 이런 거래를 뭐라 그래요? 현물을 어떻게 했죠? 팔았죠. 현물을 팔았죠. 그죠? 현물을 팔았으니까 무슨 거래라 그래? 매도 차익 거래입니다. 자, 매수 차익 거래와 매도 차익 거래 잘 보시면은 거래를 어떻게 했죠? 뭐 하나를 사고, 그죠? 이 경우에는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거나 아니면은 현물을 사고 선물을 팔거나 뭐 하나 사고 뭐 하나 팔았죠. 그죠? 둘 중에 하나 현물을 샀으면은 당연히 선물을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현물을 팔았으면은 선물을 사는 거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 사고 하나 팔았으니까 100에 사고 이 경우에 근데 매수 차익 같은 경우에는 100에 사자마자 104에 팔았으니까 지워볼까요? 자, 100에 사자마자 104에 팔았으니까 여기서 안전하게 4만큼의 수익이 생겼고, 그죠? 반면에 비용이 1.5 뺐으니까 이 차이, 4에서 1.5만큼의 차이만큼을 자꾸 2.5만큼의 이익이 생긴 거죠. 그죠? 일단 하나 사고 하나 팔았으니까 그걸로 거래가 끝난 거예요. 맞습니까? 자, 매도 차익 것도 마찬가지야. 자, 그러면 이것이 그래서 이 차익 거래, 안전한 수익 거래다라고 말합니다. 리스크가 없죠. 리스크 프리입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볼게요. 이걸 이제 웹도덕 현상이라 하는데 아까 보세요. 자, 현물 매수 차익 거래의 경우에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현물을 사고 선물을 판다 그랬죠. 그죠? 그럼 현물을 사니까 현물에서 매수하겠다는 주문이 막 들어오겠죠. 그렇습니까? 그럼 현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거 아니야. 그죠? 현물 가격이 결과적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됩니다. 왜 오릅니까? 현물 매수 물량이 주문이 많기 때문이죠. 선물과 관련돼 가지고. 반면에 매도 차익 거래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현물을 매도하겠죠. 그죠? 현물 매도 물량이 많아지니까 현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본래 현물이 몸통이에요? 선물이 몸통이에요? 네? 현물이 몸통이에요? 선물이 몸통이에요? 현물이 있고 이걸 토대로 선물이 만들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현물 가격이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선물 가격이 덩달아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은 거꾸로 선물 가격이 거꾸로 현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죠? 선물 가격이 높으면 선물 가격이 비싸면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사면서 현물을 매수 물량이 많아지면서 현물 가격이 덩달아 올라가지는 소위 매수 차익 거래가 발생하고 거꾸로 선물 가격이 97이 돼서 싸니까 선물을 사면서 동시에 현물을 매도하니까 현물 매도로 말미암아서 현물 가격이 본의 아니게 떨어지는 소위 선물로 인해 가지고 거꾸로 현물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뭐라고 하느냐? 웩도독 현상이랍니다. 웩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개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든다는 거죠. 여러분들 개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 때 몸통이 꼬리를 흔듭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듭니까? 그죠? 여러분들 개가 꼬리를 움직일 때 몸통이 꼬리를 흔들어요?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요? 당연히 몸통이 꼬리를 흔들어야 됩니다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꼬리가 몸통을 뒤흔든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 웩도독 현상이다. 라고 말해요. 선물이 거꾸로 현물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뭐 때문에? 차익 거래 때문에. 왜 차익 거래가 나타나는 거야? 베이시스와, 그죠? 캐리가 같아 달라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 그런 이야기죠.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매도 물량이 바로 이런 물량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프로그램 매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죠? 프로그램 매매.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가 뭐냐? 컴퓨터로 거래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합니다만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매수 차익 거래를 생각해 봅니다. 예? 매수 차익 거래 하려면 어찌 됩니까? 매수 차익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현물을 사고, 그죠? 현물을 사는 대신에 뭡니까? 선물을
매도하는 이런 거래가 돼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근데 현물을 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스피 200, 예? 코스피 200 선물이라 합시다. 그럼 코스피 200이니 코스피 200 지수죠. 그죠? 그죠? 코스피 200 지수 현물을 사면서 동시에 코스피 200 선물을 팔아야 되는데 선물은 매도는 되는데 선물을 매도할 수 있죠. 그죠? 근데 현물을 살려고 그러면은 코스피 200 지수 500만 원치 주세요.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정부사 전화 걸어가지고 저 코스피 지수 300만 원치 주세요 하면 살 수 있냐 없나요? 지수는 살 수 없잖아요. 지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지수는 살 수 없죠. 그러면 차익 거래를 위해서 지수 선물은 거래하면 어떻게 되느냐? 주가 지수 선물을 팔면서 주가 지수 현물을 못 사니까 뭘 사야 돼? 주가 지수를 의제한 주가 지수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도록 만드는 종목을 주식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수와 같이 그래서 이론적으로 말한다면 코스피 200 지수니까 200개 종목을 몽땅 다 사야 되는데 그렇게는 불가능하니까 주가지수 소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뭐 한 15개나 20개나 나름대로 프로그램 포트폴리오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지금 보니까 시장에서 현물 가격이 100인데 예를 들어서 현물 가격이 100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선물 가격이 104야. 와, 이거 100하고 104니까 매수 매입 차익 거래, 해서 매수 차익 거래 찬성했죠. 그죠? 그래서 재빨리 현물을 사고 선물을 매도하려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현물은 수수를 못 사니까 종목을 사야 되는데, 재빨리 주문한다고 삼성전자, 8만 몇천 원에 15주, SK 하이닉스 하고 연락이 두드리는 사이에, 매수 주문 넣는 사이에 현물 가격, 선물 가격 움직일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그래가지고는 찬스가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증권거래소에다가 미리 사전에 저희는 차익 거래를 위해서 프로그램 매매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허가를 받으면 15개 종목 이상의 종목을 컴퓨터 프로그램 넣어놨다가 엔터키 한 방 누르면 프로그램으로 확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SK텔레콤 등등등등 종목이 한꺼번에 체결되게끔 주문되게끔 만드는 거래를 뭐라 그래요? 프로그램 거래라 그럽니다. 프로그램 거래.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 거래는 주로 무슨 목적으로 쓰입니까? 그렇죠. 당연히 차익 거래 목적으로 쓰입니다. 차익 거래 목적으로. 그건 나중에 설명했습니다만은 프로그램 매매 내역을 본다면 차익 거래 목적도 가능하고요. 그 외에도 비차익 거래 목적도 가능합니다. 비차익 거래는 뭡니까? 그냥 한꺼번에 그냥 종목을 우르르 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종족신문에 서킷 브레이커 말 들어보셨죠? 또 뭡니까? 사이드카란 말 들어보셨죠? 그죠? 사이드카가 뭐냐? 사이드카란 서킷 브레이커는 시장 전체가 올스톱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카는 뭐냐? 선물 가격의 변동폭이 5% 이상 움직여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5% 이상 움직여가지고, 너무나 급등하는 바람에 차익 거래 하지 마! 프로그램 거래 하지 마! 라고 해서 프로그램 거래를 중단시키는 것을 사이드카라 그래요. 서킷 브레이크는 아예 모든 매매를 중단시키는 것을 서킷 브레이크, 서킷이요. 회로가 중단되는 거고, 사이드카는 프로그램 거래가 중단되는 것을 우리가 뭡니까? 사이드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최근 들어서 선물 가격의 움직임을 호가 한번 창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가 창을 보면은 현재 우리 지난 금요일 날의 종가인데요. 잘 보시면 자, 현재 선물 가격이 419.40이죠. 그죠? 그런데 저기 보시면 시장 베이시스라고 보이죠. 그죠? 시장 베이시스. 이론 베이시스라는 거 보이죠? 이론 베이시스가 뭐야? 이 캐리야, 캐리. 이게 캐리야. 이게 캐리인데, 캐리가 얼마가 돼야 되느냐? 0.43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론가가 얼마가 돼야 되니까 420.86이 이론가가 돼야 돼요. 이론 가격이. 그런데 실제 시장의 가격은 얼마니까 419.40이고, 그래서 시장에서의 베이시스, 시장의 베이시스는 얼마니까 1.30이죠. 마이너스 1.30이죠. 그렇죠? 코스피 200, 이 현물이거든요. 400.420.43이 현물이라고요. 선물에서 현물을 뺀 게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게 베이시스죠. 그죠? 이게 베이시스인데,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낮죠. 이런 상태를 아까 배웠죠. 뭐라 그래? 백오데이션 상태다라고 배워주고 그죠. 백오데이션 상태다. 그 다음에 이론 가격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420.86이 돼야 되는데 실제 시장 가격이 419.40이니까 실제 가격이 선물 가격이 이론가에 비해서 비싸요, 싸요? 싸죠. 419밖에 안 되잖아. 싸니까 어떤 거래가 가능해요? 현물은 팔고 싼 선물을 사는 이런 거래가 가능하겠죠. 맞습니까? 이런 거래를 뭐라 그래요? 현물은 팔고 선물을 사는 거래를 뭐라 그래요? 매도 차익 거래가 가능하겠죠. 매도 차익 거래가. 왜 매도 차익 거래가 가능합니까? 이론가에 비해서 지우고 다시 볼까요? 깨끗하게. 자, 아이고. 네? 이론가가 420.86 돼야 되는데 이론가보다 실제 시장에서 선물 가격은 비싸요, 싸요? 싸잖아. 낮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싸니까 사람들이 선물을 사겠죠. 그죠? 동시에 뭘 팔아요? 서현물을 팔겠죠. 그죠? 이런 거래를 뭐라 그래요? 현물을 파니까 매도 차익 거래가 발생합니다. 매도 차익 거래가 발생하면 현물 가격이 오를까 떨어질까요? 매도 물량이 많아지니까 현물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그날 우리 지난 금요일 날에 보시면은 자, 아래쪽에 있는 요게 바로 이게 얼마냐? 이게 시장 실제 선물 가격이에요. 여기 선물 가격이에요. 근데 고위에 있는 게 여기 뭐라니까 이게 이론 가격이에요. 이론 가격보다 선물 가격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낮잖아요. 그죠? 낮으니까 선물은 싸니까 선물은 사겠죠. 그죠? 선물 사니까 뭘 팔게 하죠? 현물을 매도할 거 아니에요. 현물을 매도하니까 현물 가격이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은 프로그램은 매수 차익 거래가 많을까요? 매수 차익 거래가 들어올까요? 매도 차익 거래가 들어올까요? 현물을 파니까 무슨 차익 거래? 매도 차익 거래가 들어오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1월 15일 날에 프로그램 매매를 보시면 보다시피 매도 거래가 프로그램 매도 거래가 얼마야? 9천억이나 9,300억이나 들어왔죠. 그죠? 9,300억이나. 그렇죠. 그래서 이만큼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돌았으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뭡니까? 시장이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근본적으로 이유가 뭐냐? 이 베이시스가 시장 베이시스가 이론 베이시스가 얼마였다? 아까 0.4 정도 됐는데 보다도 훨씬 쌌으니까 베이시스가 떨어지면서 선물 가격이 싸니까 선물을 사고 현물을 파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잘 보면 차익거래는 여기 보면은 얼마죠? 650억인데, 정거사 차익거래하고, 그 다음에 위탁거래 바다가 포함해가지고 650억밖에 안 되는데, 비차익거래가 아니, 864억이잖아요. 그죠? 8,640억이죠. 그러니까, 아니, 실컷 차익거래 설명해놓고 비차익거래가 더 많잖아. 혹시 이런 의문을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정거거래소에서 차익거래를 경우 어떻게 하느냐니까 현물거래를 내면서 동시에 선물거래를 동시에 낼 때를 이때는 차익거래로 간주해요. 반면에 비차익거래는 선물거래하고 현물거래를 동시에 안 내도 돼요. 무슨 말이냐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선물을 사면서 그죠? 선물을 사면서 현물을 파는 거래가 매도 차익 거래라고 그러죠. 그죠? 동시에 하면은 이게 차익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선물은 팔더라도 현물을 팔면서 동시에 선물을 사는데 선물이 좀 더 떨어질 것 같아. 예? 아까 이야기했듯이 현재 현물은 100이고 선물은 97인데 그래서 현물을 100에다가 들이 팔고 그리고 선물을 97에 사면은 사는 순간에 산 만큼 이익이 생기는데 내가 생각할 때 선물은 97에 더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100부터 먼저 팔아놓고 97에 안 사고 좀 기다렸다가 96에 사면은 3이 아니고 뭡니까? 이익이 4로 늘어나죠. 그죠? 이럴 때는 현물 선물을 동시에 거래 안 해도 되니까 이럴 때 100에다가 현물을 먼저 파는 거래는 거래소에서 뭐로 잡힙니까? 그렇죠. 비차익 거래로 잡힙니다.
비차익 거래. 그러니까 그냥 차익 거래, 비차익 거래 따로도 구분하지 마시고 알고 이런 척 봐서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얼마 나왔냐? 아이고 9,300원이 나왔네. 아이고 시장에 완전히 프로그램 매도 물량 때문에 시장이 올라갈게 내려가겠네 라고 예상할 수가 있죠. 이 시장이 내려가겠네 하는 예상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여기 보시자면 뭡니까? 선물 가격이 여기 선물 가격인데 이론가보다도 낮기 때문에 그렇다. 선물 가격이 이론 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대충 선물과 관련되는 가격 메커니즘 이해가 되시죠? 거꾸로 이야기,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거꾸로 이야기해서 선물 가격이 이론 가격인데 선물 가격이 이렇게 그려지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실제 선물 가격이고. 그럼 선물 가격이 비싸니까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사는 거래가 나왔죠. 현물을 사는, 그죠? 현물을 매수하는 거래가 쏟아질 테니까 현물을 매수하면은 프로그램 매입 거래, 매수 거래가 많아지니까 현물 가격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베이시스가 이렇게 되면 선물 가격이 이론 가격보다 비싸면 선물 가격이 비싸면 현물 가격도 덩달아 올라가게 되는 결과도 되겠죠. 이제 이거 선물은 나하고 별로 관계없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죠? 관계없는 게 아니고 여기를 보면 그죠? 여기 보시면은 베이시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죠? 그리고 이런 베이시스에 따라 가지고 현재 선물이 저평가된 상태인지 고평가된 상태인지를 가지고 앞날을 현물 가격도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주식 공부할 게 많습니다. 그죠? 자, 오늘은 프로그램 매매, 선물과 관련되는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